문화라는 건 어떤 예산 확보나 전문가 인력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라는 게 시민들의 삶 속에 쏟아들어야 되는데 당진 시민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귀한 것을 지금 알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겁니다. 네, 문화공장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들이 있는데요. 자, 8월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화공장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광로선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당진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은 당진에서 이동했습니다. 예, 오는 길 어떠셨어요? 오는 길에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기도 한 번 내렸고요. 예. 날씨도 좀 맑았고 좀 저 그랬네요. 듣기로는 오늘 네. 백신 접종하셨다고. 네, 2시에 오늘 예방 접종하고 예. 지금 인터뷰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궁금해요. 네. 2시에 하셨으면 한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는 시점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 이제 공연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예. 당진시에서 조금 일찍 이르게 신청 받아서 오늘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맞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예방 접종하고 이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원래 3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하고 이동하지 말라고 사실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다른 분들 예방 접종 하시면 저처럼 움직이시지 마시고 3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네. 알아두세요. 와, 방송을 위해서 그 3시간 안정을 취하지 않고 네. 빠르게 또 대전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현재는 괜찮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백신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데 뭐 지금 부장님 뵈니까 네. 예, 전혀 뭐 그런 네, 워낙 든든하기도 하고 예. 제 일이라고 하면 또 일이 먼저인 사람이어가지고 좀 아픈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도 해서 네. 그렇다고 이제 저를 믿고 절대 예.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네, 의사 말씀에 꼭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박노선 부장님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오랜 기간 문화행정가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되셨죠? 원래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이었고요. 예. 2003년 9월 17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9월 17일 개관 멤버였고요. 작년 2월 24일까지 근무를 해서 17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17년 7개월이요? 네. 거의 뭐 그럼 지역 문화예술 특히나 어떤 핵심 기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산 증인인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처음에는 막내로 입사해서 예. 문화예술 영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영재 아카데미,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는 이제 기획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연 기획 파트,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까지 해서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요건들에는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근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걸 아우르는 문화행정을 하셨는데 왜 17년 7개월이라는 이 기관에서 이제 당진으로 또 네. 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뭐 네. 승진해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동해서 작년 2월 24일 날 이제 첫 근무를 할 때는 팀장 TO로 이동을 했고요. 네. 6개월이 지나고 1년 사이에 조금 성과들을 보여서 바로 부장으로 네, 승격했습니다. 당진에 가실 때는 부장이 아니셨군요. 네, 팀장님이었어요. 팀장으로 가셨는데 17년 7개월이라는 탄탄한 네. 기반이 있으시니까 바로 가셔가지고 기회가 하셨네요. 좋았던 시간에 제가 갔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관들을 다 합치면은 뭐 근 20년 가까운 네. 문화행정가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네네. 그러면은 대학 전공이나 네. 뭐 처음부터 이런 행정을 하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전공이 뭐 그런 쪽이셨나요? 저는 무용은
학사는 무용을 전공했고요. 네. 원래 이제 지금 석사는 예술경영하고 사회복지 두 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용을 전공하고 나서 아티스트로 사실은 길을 걷기에는 조금 이제 저의 성향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 기획자로서 한번 일을 배워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예. 사실은 사회 초년생 이전에 이제 초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대전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동사무소, 읍사무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획자나 행정가의 길도 궁금해졌기도 했었고요. 예. 입사 바로 전에 대전미술관에서 대전시립미술관이죠. 지금은 네네. 미술관에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그때는 도슨트라는 명칭은 없었고 전시해설사라는 명칭으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로 옆 건물이 대전예술의 전당, 그렇죠. 문화예술의 전당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그랬더니 공연을 하는 곳이야, 전시를 하는 곳이야, 문화예술을 가르쳐주는 곳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문화예술을 전공했으니까 나도 저기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글쎄라고는 이제 물음표들을 짓다가 좀 어린 마음에 사실은 떡볶이랑 김밥이랑 오뎅 사가지고 그때 일대 관장님이 조석준 관장님이셨거든요. 맞아요. 네. 관장님한테 그냥 무작정 어린 마음에 간식 사가지고 포스터 주세요 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다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쟤 뭐하는 아이야 저러시면서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일손이 부족하고 개간되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친구들이 저 말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뭐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조 관장님께서는 다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나도 연극하던 시절에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나도 공연 일을 하고 싶어서 공연장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했었을 때 네. 같이 했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뭐 직원으로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대신 떡볶이하고 김밥은 내가 먹을게 이러시면서 일을 가르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알던 부장님의 이미지가 아닌 굉장히 저돌적인 네. 그런 인연을 그렇게 만드신 거군요. 네. 무용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 무용 하셨죠. 네, 한국무용 전공했습니다. 쉽게 그 아티스트의 길을 포기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쭉 그 어느 정도 전공이라고 하면은 그 길까지 네. 또 투자도 시간적 노력이라든가 이런 많이 했을 텐데 갑자기 그거를 그만둔다 어렵지 않나요? 제가 전향은 사실은 했다고는 생각하시지만 어린 시절부터 네. 그 이제 저희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국민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학교 시절부터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 영향으로 많은 장르를 공부를 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시다 보니까 사실 거의 학원에 다 아침엔 미술, 뭐 점심엔 피아노, 네. 저녁엔 운변, 저는 뭐 전형적인 네 하루 종일 전형적인 과외 코스를 쭉 네. 밟으셨군요. 근데 예. 저는 그 시절이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학원의 그 원장님과 부원장님도 부부셨는데 아이가 없으신 원장님 부부셨어요. 근데 너무 어린 아이가 5살, 6살 때부터 그런 걸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진짜 2개 과목에 한 뭐 4가지, 6가지를 무료로 가르쳐 주실 만큼 이뻐해 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했었고 그런 경험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연극, 합창, 뭐 국악, 무용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습득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무용을 전공하겠다고 꼭 결심한 이유가 예. 저의 중학교 무용 그 김희정 선생님께서 네. 저랑 똑같이 대전여고와 공주사대 출신이신데요. 대전여고 공주사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셔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 그러니까 그 대전문화여자중학교가 제가 있을 때쯤 불이 나서 신규로 무용 강당이 최초로 생겼던 중학교였어요. 여자 중학교. 그래서 그 사대에서는 1등 전액 장학을 하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지정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로 직접 와주셔서 저희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무용이라는 건 몸으로만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라 머리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는 무상으로 사실은 1, 2학년 동안은 공부를 시작했고 네. 정말 전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3학년 때부터 전공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네. 결국 인생이 어떤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네요. 네, 지금도 저는 연락은 하시고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요. 정말 예. 정말 저는 복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선생님들을 정말 잘 만났어요. 그 중학교 때 무용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은사님이셨던 선생님을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고요. 네, 선생님이 또 대학교 때 모시던 그 교수님이 제가 또 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으로 계셨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연들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게 무용이 당연히 그냥 무용 전공생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싶었던 건 아니셨고, 무용이라는 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무용 사대를 가셔서 선생님의 선택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무용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도 서로 도움이 되면서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사람을 잘 만났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반대로 또 그만큼 부장님이 갖고 있는 좀 좋은 에너지,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또 그분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인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분하시고 네. 굉장히 또 겸손하시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 부장이신데 지금 당진문화재단은 지금 어떤 일들을 좀 펼치고 있나요? 당진문화재단은 전국에서 조금 남다른 점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 보면 이제 예. 문화재단 안에 위탁 운영기관이 2개가 또 협치되어 있습니다. 네. 당진문예전당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그리고 전시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진문화예술학교에 별도 문화예술과 영재 영역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 시도에서는 문화재단하면 문화재단의 사업들만 사실 관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연의 전시의 예술 영역과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교육 영역까지 세 가지 포지션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아주 강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성장하면서 배우고자 해서 사실은 작년에 자리를 옮기면서 제가 선택한 1순위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단 본연의 뭐 지역문화진흥이라든가 뭐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일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건 당진문화재단은 공연, 전시, 교육 이 세 분야가 같이 융합된 형태로 네, 전시도 있습니다. 전시, 네. 공연, 전시, 네. 교육. 네, 네.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문화사업부서인가요? 네, 네. 저는 그 중에 이제 당진문예전당, 당진문화재단 사업과 예. 당진문예전당 공연장과 전시관까지 제가 임하를 하고 있고요. 네. 예술교육 파트는 별도의 부장님이 또 계세요. 교육만 별도의 부장으로 네, 네. 있으시고 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은 많은데 참 재밌고 예. 네, 새로운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 욕심이 아까보다 많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보시니까 이거 외에도 문화도시 센터장이라는 또 직함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거 어떤 조직이에요?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이제 당진을 내려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사실은 당진시 유네스코 200주년 김대건 신부 탄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당진시 솔매동지 중심으로 네, 당진시청하고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에 사실은 김대건 신부의 댄스컬이라고 당진에서 초연하는 제작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뮤지컬이 아닌 댄스컬. 네, 그래서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본인들의 업무인데 당진문화재단에서 이런 역할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좀 친해지고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3년 전부터 문화도시라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은 문화재단이나 공연장 업무는 사실은 이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문화도시 영역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 준비하며 제작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재단이나 공연 업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산 확보인데 당진시에서 그런 예산 확보들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네, 저랑 좀 유기적인 관계로 문화도시 업무도 그럼 같이 해보지 않겠니?라고 하셔서 저도 배우는 자세로 그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작년에 준비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조례 지침이나 뭐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다 준비하다 보니
타 시도와 좀 다르게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좀 일찍 꾸리자. 예비도시 사업이 되기 이전에.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기획 인력이나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조금 아무래도 소신 있고 같이 처음부터 했었던 멤버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일단은 임시 겸직을 맡고 있고요. 네. 네, 올해 이제 11월에 예비도시 신청 만약에 잘 돼서 발표가 나면 그때는 이제 저희 당진문화예전당이나 당진문화예술학교처럼 당진시에서 위탁 운영 기관을 두고 위탁 운영 공모해서 선발된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위탁 운영 공모를 내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민간 영역에서 내셔서 그 운영을 이어가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는 이제 문체부에서 법정도시로 예비도시와 이제 본 문화도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전국 지자체가 참 뜨겁습니다. 네, 올해가 아주 하이라이트한 게 올해가 막바지 사업 주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지금 몇 개 기초 단위에서 49개 49개 신청을 신청했어요? 했어요. 네. 49개에서 몇 개 정도 이번에 예비도시 선정되나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로는 예. 최대 10개라고 10개. 하시더라고요. 5대 1이네요. 경쟁률이. 네, 네. 5대 1 경쟁률을 뚫고 올 11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네. 지금 가장 또 바쁜 시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추가되는 PPT 영상 발표도 지금 마친 상태이고요. 조금 오늘은 조금 여유 있는 다 맞춰놓고 좀 여유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뭐 여기 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죠. 뭐 문화도시 하면 다른 네. 데도 제가 문화도시 지정이라든가 예비도시 선정되는 거 보니까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컨텐츠라든가 문화 자원을 좀 내세워야 되잖아요. 당진은 그럼 지금 어떤 컨텐츠를 좀 메인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엊그저께 PT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엇을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슈화하시고 문화도시를 꿈꾸셨는데요. 네. 이게 국책사업 4주기인데 1주기, 2주기에는 정말 문화적 자산이 있는 광역시나 기초단체에서만 사실은 국비를 받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3주기, 4주기였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형성하면서 정말 문화를 꿈꿀 수 있는 문화도시를 선정하여서 주자는 문체부 지침이나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당진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당진시는 사실 문화적 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정말 이렇게 시간적인 타이밍이 잘 맞아서 예.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라는 사실은 시간을 가졌고 시문기념관이나 뭐 이제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문화적 자산들은 있지만 다른 타시도처럼 뭐 그렇죠. 전주, 경주. 공주, 경주, 부산 저희가 사실은 이 주자 들어가는 도시들이 네. 역사문화 자원이 참 많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당진은 지리적으로 이제 서해안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70km라는 갯벌을 사실 버렸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근데 예. 그 버림으로써 환경적 요인을 많이 손실하고 잃었고 당진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아픔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또 이제 좀 비슷한 유형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현대제철이나 당진 화력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경제 성장은 높아졌는데 사실 당진 시민들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조금 삶에 대한 리듬은 많이 깨졌다라는 걸 알고 있고 조금 이거는 이제 뭐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창피하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전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다자살률이 1위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당진이 충청남도에서 3위입니다. 아, 그렇게 근데 높아요? 네, 근데 당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주민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17만 인구를 두고 있는데 네. 1만 그러니까 그 중에 그 1만 이상이 1년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전 세계에서 다문화 또 그리고 해외 동포가 2만인 정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업 기반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당진 시민 외에 이제 이주하시고 뭐 선주민, 원주민들이 경계선이 조금 드나들면서 자살률이 좀 높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문화로 치유하자. 예.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면 무엇이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하겠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당진시의 김홍장 시장님께서 이제 3년 전부터 이 문화도시를 준비를
일을 하시면서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거든요. 네. 주민자치, 마을 공동, 그리고 뭐 여성 친화, 아동 뭐 돌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라고 전국에서 또 유일무이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이게 이제 국위의 상위 기관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게 당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합하고 더하고 뺄 것들은 빼면서 문화라는 것들로 한번 문화도시로 성장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면서 이제 당진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 발전하는 차원, 정말 내 일상이 당진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이제 문화적인 영역으로 발받침돼서 문화 안정망 속에서 좀 당진이 좀 더 성숙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로 담고 사실 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했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야, 4개국이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7대3 정도가 7이 민간 거버넌스 영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 도시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진은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전략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네. 그걸 또 강점화시키는데 포커싱이 돼 있다면 당진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네네. 그런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문화도시의 어떤 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꿈꾸고 있고요. 예. 시민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문화라는 걸 몰랐지만 3년 동안 본인들이 해오던 사업들이 이 모든 것들이 문화였구나라고 이제 알아주시고 우리도 진짜 문화도시를 꿈꿀 수 있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타 시도와 좀 더 이제 다른 것들은 뭐냐면 문화도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예비도시로 사실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문화도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시면서 그렇죠.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시는데 예. 당진은 그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발받침하는 도둠길이었고요. 지금 그걸 좀 더 빠르게 이제 저희가 인력 향상이나 사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또 임시로 벌써 네. 센터를 구조해서 지금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1월에 발표가 나면 이제 당진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끼리 그럽니다. 꼭 예비도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네. 향후 3주년까지는 저희가 문화도시로서의 사업들을 꾸준히 해가자. 뭐 타시도에서는 무슨 당진이 문화도시, 뭐 너희들 사업비도 못 받았는데 무슨 문화도시를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예. 문화라는 건 어떤 예산 확보나 전문가 인력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라는 게 시민들의 삶 속에 솟아들어야 되는데 당진 시민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귀한 것을 지금 알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이게 뭐 정책적으로 보면 좀 아쉬워요.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체부도 아마 이게 마지막 선정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떠나서 향후 지속적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행정이나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게 지금 제가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꿰고 있구나. 문화행정가라는 길을 오랫동안 걸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보면 이 문화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문화 처음에는 기획 연출 영역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행정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아마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후에 문화 관련된 것도 문화분권으로 지방에 이관이 될 텐데 이런 어떤 문화행정 수요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20대 학생들도 좀 더 안정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문화행정가를 좀 꿈꾸고 있어요. 자, 문화행정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서 이제 올해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예. 조직 체계가 좀 인원이 직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진문화재단도 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이제 6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제 신규 채용. 네, 신규 채용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처음에 이제 면접관으로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네. 뭐 물어보세요.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문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되게 어렵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머뭇머뭇하시죠. 예.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문화라는 게 본인이 먹고 입고 즐기고 보는 것.
것 이게 다 문화가 될 수 있다. 본인의 기준에서 문화재단에 입사했었을 때 어떤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냐고 제가 여러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사실 정의적인 개념만 공부하고 그렇죠. 문화란 뭐 이렇게 뭐 입시 준비하듯이.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 이제 그 친구들이 다시 어쨌든 채용이 돼서 이제 좋은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이 되기 전에 이제 저랑 계약 이제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건 좀 뺄게요. 그 문화적 영역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가장 1순위의 필수 조건이 좀 열정페이인 것 같아요. 열정페이다. 네, 요즘 네. 열정페이 하면 갑질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요즘 친구들 이제 정말 저도 이제 문화적인 학사나 석사를 이제 문화 영역에서 이제 공부는 했지만 일반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저희들보다 눈높이가 더 높고 문화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공연, 전시, 뭐 문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이 높고 뭐 어느 채널에서들도 공부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네. 유튜브 가지고 하는군요. 네, 그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1차적인 정보나 지식은 얻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조금이나마 문화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입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 일을 열정으로 준비하고. 표현하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듯이 네. 일은 어떤 영역이든 들어와서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과 모르고 그냥 내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직업의 어떤 선택으로 네. 하면 안 된다. 네, 업무 영역에 대한 태도나 실질적으로의 성과가 너무나 다른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행정이라는 것도 말로는 개념적으로는 너무 어렵죠. 저도 예. 사실은 문화행정가라고 감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행정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적 영역에 어떤 분야이든 저한테 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 동료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무엇을 새롭게 해보려고 창의성을 내보이고 저도 제가 지금 부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담당 사업만 해도 지금 10개 이상을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재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단을 찾아주시는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시민 대상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면 이제 시작하는 싹 트는 시기에 가지고 계신다면 네. 두려워하시지 말고 어. 문화라는 영역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요즘에 가장 뭐 직업군 중에 1위가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뜻 이제 뭐 경쟁률도 너무 높고 막상 이제 공무원에 이제 입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이제 순환보직하면서 배워야 돼서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20년, 30년을 버티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도 사실은 1년, 2년 이제 전국의 기조가 다 비슷한데요. 1년 계약직 기간을 지나고 나면 2년, 3년 정규직 제도가 되면 예. 공무원의 체계대로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자 기간이기 때문에 네, 준공무원에 준하는 네. 대우를 주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뭐 조금 안정적인 뭔가 직업군을 택하시는데 문화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다는 열의가 있으시면 문화 쪽에 문을 두드려 보시라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뭐 후배들한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후배라고 하면은 뭐 5년, 10년 후배도 있고 아주 먼 이제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20대도 전공하는 있고, 20대도 있고 이렇게 오시는데 부장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하려면 부장님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쪽 영역은 사실은 뭔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계에 대해서 높낮이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일이든 문화적 영역 기관에서는 최소 3년 이상은 본인이 배우시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 기간에서는 종사자로 근무를 해주시는 게 네. 다음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맡으시든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인드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냥 직업적으로 경제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내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갑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열정 페이를 감수하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최소 3년은 버텨라. 네.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또 하나는 아까 면접도 보셨다고 그러고 서류도 이렇게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이제 뭐 일종의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난 전공이 달라. 이런 또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장님 사실은 경험상.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금이 너무 최적기인 게 블라인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학교나 사실 학과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서류에서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아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히 보는데요.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조금 문장을 가져다 쓴 것들도 사실은 너무 보여요. 보여요. 네, 네. 20년의 노하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진짜 솔직하게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셨고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 기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기간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이제 장르가 너무 아닌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돌아올 땐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친구 이제 연관성이 떨어지니까요. 네, 근데 예.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진심이라는 거는 통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말보다 더 귀하게 전달되는 게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로서의 표현을 정말 진심되게 담아주시면 어떤 기관이든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벼락치기 공부 또는 입시 공부하듯이 뭔가 자소서를 쓰고 스펙 관리가 아니라 네.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 이 친구가 진짜 문화 예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를 뭐 녹여낼 수 있는 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정말 이제 본인이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서류 전형을 끝나면 이제 면접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1대1로 면접을 면접 제일 보는데 중요하네요. 정말 본인이 이제 입사하겠다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기관에서 하시는 행사나 사업이나 아니면 공연이나 전시나 뭐 아주 작은 사업들이라도 한번 들여다 보시고 면접을 들어오시는 조금 태도가 얼마나 있으면 좀 성의 있지 않을까. 그냥 홈페이지만 거의 리서치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네네네. 보면 단문이 막히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이나 정성이라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들어가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시작하는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 가는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꼭 면접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하나 덧붙일 게 네. 저도 재단에 그 인사위원회를 좀 참여를 해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네. 서류를 인터넷 접수하는 네. 우편 접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멀다고. 근데 멀어도 내가 서류를 직접 들고 현장 접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현장 접수를 해야 된다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돌려서 얘기했는데 너무 바로 짚어주셔서 제가 얘기를 아니 인터넷 우편 접수해놓고 나 이 직장에 정말 다니고 싶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는 단순하고 이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사 서류 접수할 때 내가 직업군을 고를 때 쫙 한 10개, 15개 해놓고 그냥 막 넣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 내가 여기 가고 싶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직접 가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무용으로 시작된 문화 예술 쪽의 어떤 인연이 이제는 주요 기관들을 거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문화행정을 쭉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바람이나 목표가 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람이나 목표는 사실 저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라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전과 당진이 디귿 지읒으로 같이 시작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숫자 개념이 있어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 100일 이상이 됐을 때 어느 목표치
뭐 500일이 됐을 때 어느 목표치. 근데 지금 당진에 간 지 50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설정에 대한 목표치는 지금 다 수행을 해서 사실 부장과 임시 겸직이긴 하지만 센터장까지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중요하시게 이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중요한 보직을 주셨으니까 당진 시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확산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제 뭐 어느 날 2년 후 3년 후 이 문화공장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 네. 또한 아닌 다른 분들이 아 정말 해냈구나, 아 잘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숫자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목표를 이뤄내는데 하루하루를 소홀히 보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들려서 반드시 꿈꾼 일들을 다 해내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자, 오늘 먼 길에서 함께해 주셨고 무엇보다 백신 맞으신 이후에 바로 저희 방송에 출연해도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백신 맞아도요. 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문화공장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